4교시에서는 5G와 AI에 대해서 역시 그 중국하고 미국의 현황, 그다음에 저희 나라의 그 기술 경쟁력, 투자 현황 뭐 이런 거를 좀 살펴보도록. 그래서 아까 3교시 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그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의 심기를 좀 건드렸죠. 그 인수합병 하면서 어떤 정부의 관여. 그래서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라든지 부품은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그 부품을 수출하지 않도록 규제를 하면서 중국이나 미국이 상당히 지금 그 사이가 경쟁력이 좀 어떤 심화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화웨이가 여러분들 이제 그 통신 장비 계열인데 거기에 대한 특허 관련된 제품, 부품들을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 그 중흥통신이라도 ZTE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 제조기업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전히 그래도 세계적으로 어떤 그 통신 장비나 기술, 반도체 핵심 부품의 그 기술력은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눈치를 볼 수 없는 입장이고, 중국은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M&A를 주도적으로 하다가 둘이 이제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이제 그 인공지능에서도 보면 여전히 미국이 이제 중국을 앞서고 있죠. 사람이라든지 기업의 수, 그다음에 투자 규모 면에서 중국이 이제 미국을 따라오려면 아직은 좀 먼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미국과 중국의 뭐 과학자들, 그 다음에 특허 건수, 그 다음에 AI 관련된 산업자 수, 뭐 위에도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뭐 데이터 개방도, 미국은 상당히 개방적이죠. 데이터에 관련된 거. 이런 거에 비교하더라도 여전히 그 2018년 기준이긴 하지만, 미국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주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널리시스 메이선이라는 책에 있는 건데요. 그 5G에 대한 어떤 준비도를 이제 점수를 매겼어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주파수, 5G에 대한 주파수가 할당이 되어 있느냐, 어떤 장기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느냐, 정부 지원이나 정책이 있느냐, 산업계에서도 노력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밑에 보면 이제 10등이 스페인이 11점 받은 거고, 호주가 13점, 홍콩이 14점, 독일이 14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나라는 보면 그래도 3등이죠. 18점을 받았어요. 아래의 주파수나 로드맵 정부 지원이 산업계 노력이 이제 어떤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이 미국하고 똑같고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하고 있고, 일본을 앞서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5G를 가지고 뭐 할 거냐, 그 대표적으로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앞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통역 서비스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고, 상품 추천, 유통과 관련돼서 구매, 자율주행차, 시속 500km, 5G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보안, 그 다음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의료진단 상담, 문학과 작곡, 예술까지, 문화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KT에서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 5G가 2019년에 나왔잖아요. 4G는 이제 2011년에 거의 이제 10년 주기로 새로운 모델이 이제 보통 나오는데, 6G는 이제 아마 30년 전으로 아마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보면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bps 단위로 20GBps까지가 목표고, 1GBps LTE-A망, 그 다음에 3G, WCDMA, 옛날에 뭐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했죠. 2G가 이제 디지털, 1G가 아날로그, 엠스 방법이라 그래서 모토로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88 올림픽 때 이제 시범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연 시간이 작다는 거죠. 어떠한 송신에서 수신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속도가 빠르면 지연 시간이 늦어지는 이제 것도 있지만 선형적은 아니에요. 노드마다 처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1ms 내에 송신과 수신 측에 전달하는데 속도가 줄어든. 그래서 이게 그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판단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5G나 뿐만 아니라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에서도
실시간적인 지연 시간의 요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 어떤 몰입감에서 그 좀 뒤처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G나 3G로 가상현실을 하게 되면 그 몰입감 면에서 5G를 못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앞전에도 ITU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는 단어 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인터내셔널 텔리커뮤니케이션 유니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ITU라는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그 만든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5G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신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보면 기지국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리피터라 그래서 소리를 확대, 이제 음영 지역에, 그러니까 무선 통신이 직접 안 닿는 지역에 이제 5G 기술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교환기, 그 다음에 이제 센터,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장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화웨이라는 중국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이제 삼성은 통신 장비를 많이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못 끼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반도체니까 그 ZT라고 하는 업체, 그다음에 시스코, 에릭슨, 노키아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뭐 노키아나 에릭슨이나 뭐 시스코 이런 것들이 다 유럽이나 미국과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 화웨이가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이제 못마땅한 거죠. 자기네들 기술력이 아니라 원래 원천 부품 기술은 미국이나 유럽이 갖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인수합병에서 시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 재미있는 자료인데 아이폰에 대한 국가별 가치 비중을 이제 책에서도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의 어떠한 하나의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터치스크린이라든지 메모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저희 나라 게 좀 있어요. 뭐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많다는 거고.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제 당연히 핵심적인 거 많이 갖고 있죠. 아이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본도 뭐 터치스크린 만들어서 팔고 뭐 이런 겁니다. 카메라, 센서 이런 거. EU에서도 뭐 또 중국은 배터리나 조립 쪽에 하고 있고. 아이폰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장을 많이 갖고 있죠. 중국에서는 배터리를 만들고 조립하는 걸 중국에서 하는 거고 인건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치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뭐 미공개하는 것도 있죠. 이제 아이폰에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또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과 애플이나 화웨이가 핵심적인 통신 장비라든지 반도체 제조라든지 뭐 스마트폰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일본에서 저희 나라를 규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문제가 이제 장기화되면 삼성도 지금 고전을 하고 있을 걸로 예측이 고전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여기 밸류 체인이라고 있어요. 가치 사슬망.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완제품을 만들기까지 필요한 원자재, 그 다음에 뭐 필요한 부품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험 요인을 점검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는 전략을 써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할 때 좀 이제 저희들이 다양한 원재료를 수입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표를. 오른쪽 아래에 있는 표를. 또 애플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관세, 세금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의 배터리나 조립은 이제 아이폰에서, 애플에서 맡기고 있는데, 생산기지가 규제가 되면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중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생산기지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옮기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같이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회사를 동남아시아나 인도로 이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핵심 기술은 이제 직접 개발을 하려고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화웨이 같은 경우도 지금 핵심 기술의 공급이 차단이 되면서 자체적인 기술을 가지려고 좀 하고 있죠. 자체 운영 체제라든지
프로세서 설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부품을 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면 되게끔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요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움직임을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의 앞부분에 뭐 중국 제조 어떤 2025년까지의 차이나 스마트 팩토리, 그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내용이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고, 5G는 그 무인운전, 자율주행, 내비게이션, 제조업, 유통, 미디어가 포함된 5G 연구개발 지금 하려는 거고, 중국 제조는 전체적으로 뭐 5G라든지 라우팅, 그러니까 신형 단말기, 차세대 장비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 그에도 뭐 여러 가지 10대 산업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2020년 올해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30년에 최강국을 위해서 또 돈을 5천억 위안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SKT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좀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 못하지만 5G 가지고 뭐 할래?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7가지. 그래서 5G 커넥티드 팩토리 사업을 하겠다. 공장 자동화, 상호 연결, 그 다음에 자율주행, 커넥티드 비이클, 그 다음에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죠. 소셜, 뭐 가상공간, 뭐 이런 거, 가상현실 컨텐츠. 그 다음에 커넥티드 공간, 현실 공간을 가상 공간으로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인프라 산업들, 여러 가지 통신 장비 산업들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탱고라는 말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인공지능 기반으로 네트워크 품질을 최적화하는 솔루션,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MEC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바일 엣지 컴퓨팅. 이런 것도 있고, 액세스망 쪽에 또 중계기라든지, 아까 리피터라는 게 중계기예요, 중계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중간에 이제 홀 형태로 솔루션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AI예요. AI. 5G AI를 이제 적용하겠다. 예를 들어서 얼굴이나 뭐 상황 인식, 그 다음에 음악 정보, 이걸 스마트폰으로 다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양자 암호화 통신, 시큐리티 산업 쪽에 그 퀀텀 컴퓨터의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동시에 2개의 그 비트를 이용을 하는 그 보안 쪽에 이러한 것들도 5G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KT도 비슷하게 요 산업들이 있어요. 상당히 비슷하게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SKT에서 내놓은 그 이런 7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5G 뭐 할래? 라고 할 때 다 답변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국의 AI 산업 육성 정책은 3가지가 있는데요. 그 AI 발전 계획 3단계 목표로 5가지 과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액션 플랜은 뭐 산업화 응용 쪽에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양성, 대학교 그렇죠? 학생이라든지 교수님들 뭐 인재 양성 시스템 개선하겠다, 뭐 과학기술 혁신하겠다,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나라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걸 지원을 좀 하고 있죠, 대학원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자료도 여러분들이 좀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AI 가지고 뭐 할래? 뭐 이런 거예요. AI 가지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외국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스타티스타라는 어떤 통계 관련 기관인데, 전국에 있는 관련된 전문가, 기업, 교수님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한테 다 물어본 거기 때문에 수요자한테도 그 어떤 좀 신빙성이 있는 자료죠. 그렇죠? 그래서 AI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이미지 인식이에요. 스타틱 이미지라든지 정지화상 인식, 그 다음에 분류, 그 다음에 태깅하는 거, 스마트 태그, 여러분들이 상품 태그하는 것도 여기 다 포함이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태그 장비 가지고 출입 관리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포함되고, 센싱 기능도 다 포함돼요. IoT 장비 센서 가지고 이런 데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될 것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적인 어떤 거래 전략 짜는데, 그 다음에 성능 개선하는데 2번째로 많이 쓰이고, 효율적이고
뭐 변형 가능한 그 어떤 환자 데이터 처리, 페이션트, 의료 쪽에, 그 다음에 예측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이제 객체 분류, 감지, 그 다음에 뭐 추적 이런 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미지 텍스트 쿼리,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하면 관련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인공지능 서비스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 지오 피지컬 피처 디텍션, 이게 이미지 인식과 관련된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어떤 그 사물들이나 객체, 동물들이 인식하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분배하는 거, SNS에서 소셜미디어. 그 다음에 오브젝트 찾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피해로부터 뭐 이제 그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는 거, 내비게이션에 쓰는 거. 그 다음에 그 사이버 보안, 위험으로부터 방어를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류 방법이 활용 방법들이 있는데, 뭐 이건 외울 필요는 없지만 AI의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좀 배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분류만 예를 들면 이미지 인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알고리즘 여러분이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기본적인 어떤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 코딩 기술 이런 거를 여러분들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 또 AI 경쟁력을 그 센터 포 데이터 이노베이션이라는 기관에서 만들었는데 가장 최근 자료예요. 작년 8월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예를 들면 연구자는 2017년 AI 연구자 수가 유럽연합이 가장 많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 발표 미국이 많고, 연구 성과는 뭐 또 미국이 많고, 그 다음에 개발과 투자는 또 뭐 스타트업 회사는 뭐 미국이 많고, 뭐 이런 겁니다.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보면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이 좀 앞서가다가 좀 중국이 좀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게 뭐예요? 실행력이죠. 그 다음에 기업의 비중, 그 다음에 모바일 결제 이용자 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은 거예요. 이제 검은색으로 지금 돼 있는 거. 데이터 양이 IoT에서 쏟아내는 데이터가 1억 5,200만 테라바이트. 이거는 이제 중국이 인구가 워낙에 많아서. 그 다음에 뭐 모바일 결제 이용자 수도 사람이 이제 전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이 앞서가는 거고. 그렇지만 다른 어떤 R&D나 연구나 개발과 투자 면에서는 역시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죠. 하드웨어도 이제 상위 10대 기업이 미국이 많고, AI 반도체 칩 설계 회사 수도 당연히 미국이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보면 어떤 실행력이나 데이터는 상당히 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중국의 어떤 인구력 때문에 앞서가고 있지만 R&D나 어떤 AI 관련된 기업이나 뭐 스타트업 회사,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규모 뭐 이런 거는 여전히 미국이 앞서간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들여다볼게. 요 한국과 중국, 이제 우리나라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100점이라고 봤을 때, 저희 나라가 시스템 반도체는 50점 정도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표를 보면. 중국이 60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산업은 저희 나라가 좀 이제 중국보다 약간 앞서고 있고, 인공지능은 이제 중국이 82점, 빅데이터도 이제 중국이 83점, 이동통신은 저희 나라가 또 93.5점으로 미국보다는 이제 못하지만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 요거 5개잖아요.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동통신. 이게 5가지의 오른쪽에 그림으로 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이 이제 미국이라고 보면, 이제 중국이 시스템 반도체가 60점에 시커멓게 좀 동그라미가 돼 있죠. 50점이 저희 나라가 이제 약간 동그라미가 옅은. 그러면 요거 이제 그림으로 한번 이제 표로 보면 요거 다 이제 봐야 되지만 그림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게 반도체는 좀 뒤지고 있지만 로봇에서는 앞서고 있고 뭐 나머지는 거의 좀 비슷한 상황에 있구나 이런 걸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접하시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기술선도국은 미국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저희 나라가 좀 미국보다는 많이 뒤쳐져 있지만 그래도 가장 그 발전한 기술은 이동통신 산업이고 중국에 앞서 있는 거는 로봇 쪽에 약간 앞서 있는 거고 대부분이 지금 중국에 이제 뒤지고 있죠. 그게 지금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빠른 개발과 투자,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수합병 이런 걸로 지금 저희 나라를 이제 압박을 이미 하고 있고 미국을 추격하려고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하고 있으면서 미국이 이제 상당히 좀 화가 나 있는 뭐 이런 형태다.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면 그 5G와 AI를 지금 설명을 했죠. 이번 4교시까지 3교시와 4교시 때. 그래서 보면 그 5G와 AI 가지고 뭐 할래? 이렇게 비즈니스, 미래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뭐 VR과 양자 컴퓨터, 이제 테크니컬 이슈는 미국과 중국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테크는 클라우드,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게임, 프랍테크. 우리 프랍테크라고 이제 얘기했죠. 설명을 드렸죠. 그 부동산 쪽에.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기술은 양자 컴퓨터, AR 글래스, 밀리테크, 협업 로봇, 엣지 컴퓨팅, 저궤도 이동통신. 그 다음에 테크니컬 이슈는 블록체인, 디즈니 이펙트, 테크레시, 헬스케어, 에듀테크. 요 책에 있는 내용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정리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적인 면, 미래의 기술적인 면,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테크니컬 이슈적인 면, 요거를 좀 분류해서 어쨌든 요거 그 어떤 그 미지테크라든가 퓨처테크라든가 테크니컬 이슈의 한 18가지 요거는 기본적으로 5G와 AI가 기반 기술이다. 그렇죠? 모든 거에 다 5G가 인프라 역할을 하고 어떤 산업의 효율성이나 생산성 향상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기술이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면 뭐 시스템 반도체 이제 요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좀 그려준 거죠. 이것도 이제 한눈에 보기 좀 편하죠. 그래서 저희 나라가 앞서 있는 게 빨간색인데 이동통신 쪽에 약간 앞서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좀 뒤쳐 있다. 로봇 산업이 또 이제 약간 좀 앞서 있는 걸로.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지금 그 산업연구원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 그 분석하는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이렇게 그 전문가 조사 결과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걸 다시 보여준 이유는 왼쪽의 표보다 이런 오른쪽 왼쪽에 이제 가운데 있는 그림이나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데이터 빅데이터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해요.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틈틈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런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의 방법론들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림 그리는 방법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표로 표현하는 방법도 뭐 많이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 요즘 이런 빅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론들이 또 사람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이용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틈틈이 책에 있는 자료를 참고를 하시고 제가 보여준 자료도 좀 참고하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여러분들 나중에 뭐 회사 들어가서도 이런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를 좀 배우면 상당히 좀 이제 도움이 돼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 이해시키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들여다보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주간도 좀 건강하시고 지금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어떻게 칠 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지금 그 비대면으로 역시 중간고사처럼 시험을 칠 건데 그 줌과 에드모드를 활용을 하는데 기말고사에서는 줌을 이제 가지고 좀 확실하게 그 얼굴을 좀 보면서 감독을 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으로 얼굴을 보이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이제 할 시간적인 안배를 좀 할 테니까 사전에 어쨌든 기말고사를 좀 미리미리 지금 한 2, 3주 남았는데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읽으면서 요약 정리를 미리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공지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힘이 든 학생들이나 옆에 있는 분들을 격려를 해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3주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